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홍주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홍주의 길 해설은 지난 7월 2일 다녀온 홍주의 길입니다. 답사 일정은 부여군 임천면에 위치한 임천향교를 출발하여 가림성, 대조사, 장암리 와요지입니다. 임천은 본래 백제시대에 더할 가자를 써서 가림군이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에 757년에 경덕왕이 아름다울 가자를 써서 가림으로 고쳐 웅주에 예속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가림군으로 하였다가 후에 가림현이 되어 간모가 설치되었고요. 995년 임주 자사를 두었다가 다시 가림현이 되었고 1315년 충수광 때 지임주사로 승격하였습니다. 1394년에 가림부로 승격되었다가 1401년 다시 환원되었다가 1403년에 다시 부로 승격됐습니다. 1413년 임천으로 고쳐서 군이 되었고요. 1895년 홍주부 관내로 하였다가 1896년에 충청남도 관내로 하였습니다. 1914년 부군 폐합 때 부여 홍산과 함께 부여군에 통합됐습니다. 임천향교는 조선시대의 현유의 위패를 봉한 배양하고 지방면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됐습니다. 창건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1849년에 이행익이 명륜당과 동제, 서제를 중수하였습니다. 1926년 신득선이 대성전을 중수하였고요.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등이 있으며 대성전에는 5성의 위패가 동무소매는 우리나라 18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을 봉양하며 초하루, 구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소장 전적은 판본이 6종의 7책이고요. 사본이 19종의 46책이 있습니다. 이 중 임천군 향교 교생 유한, 임천군 향교 절목, 청금록 등은 이 지방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림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둘레 600m, 지정 면적 12만 916제곱미터입니다. 현재 태매형 산성으로 남, 서, 북문지와 군창지, 우물터 세 군데 및 토축 보루의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성왕 23년 8월에 위사좌평 백가가 축조하였다고 전하는데 당시 이곳이 가림군이었으므로 가림성이라고도 합니다. 성의 형태는 태매형이고요. 성벽 높이는 대개 3, 4m입니다. 축조 방식은 일부는 석축, 일부는 토축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안으로 흙을 다져 내탁을 하고 외면은 석축으로 하였으므로 흙을 파낸 곳은 자연히 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쪽 성벽의 석축 부분이 가장 잘 남아있는데요. 그 기초 부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보다 약 1.5m 정도 앞의 부분까지 넓혀서 기초를 만들었고, 토축 부분은 산의 능선을 따라 지그재그식으로 촉조하고 있습니다. 주문인 남문의 문지 너비는 4m고요. 초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문지 앞에 있는 토성산의 둘레 약 200m의 토축 보루가 있는데 이 토축 보루에는 부속된 소 보루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소 성의 배치는 백제산성의 독특한 점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성을 쌓은 백가는 동성왕이 이곳으로 보낸 것에 양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혀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상위 관직인 위사좌평으로 성주를 삼았다는 사실은 이 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곽 가운데 연대가 확실한 유일한 것이라는 점과 옛 지명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백제 부흥운동군이 거점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이곳을 공격하던 당나라 장수 유인계가 이 성이 험하고 견고하여 공격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장군 유금필이 견훤과 대적하다가 이곳에 들러 빈민 구제를 하였다고 하여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성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부여 읍지에 의하면 이 절은 인도에 가서 번본 율장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제불교의 방향을 달리한 겸익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적기를 참작하여 기록한 현판에 의하면 이 절은 527년 담해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건주에 대한 설은 다소 다르지만 이들이 모두 6세기 초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이 절은 고려 원종 때 진전 장로가 중창하였고 그 뒤 1989년에는 명부전, 93년에는 종각, 94년에는 미륵전을 각각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보전과 용화보전, 명부전, 산신각, 범종각, 요사체 등이 있으며 대웅전 뒤에는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1963년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노승이 이 바위 밑에서 수도하다가 어느 날 한 마리 큰 새가 바위 위에 앉는 것을 보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어느새 바위가 미륵 보살상으로 변하여 있었으므로 이 절을 대조사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절에는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대조사 석탑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옥계성만 있었으나 1975년 옥신이 발견되어 복원이 됐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대도 하고 그러잖아. 그 애기 낳기 전에 꾸는 태문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댕겨보면 꿈과 관련한 이러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사찰도 어떻게 보면 꿈과 조용필의 꿈과 관련되는 이런 사찰이야. 그러니까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이 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백제 성홍산성 쌓고 나서 그 뒤로 한 523년인가 그때쯤 성곽 쌓고 나서 한 3, 40년, 2, 30년 지나고서 이 절이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유물은 있는 게 없어요. 백제 때. 근데 여기 유명한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제일 유명한 건 어떻게 유명하죠? 유명한 거 왜? 충청도에서는 좀 미련하고 막 몸체가 상당히 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은진 미륵같이 생긴 놈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은진 미륵불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미륵불인데 워낙 규모가 크고 생긴 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멋있게 안 만들었다고. 괴력 그러니까 힘. 여기도 이제 그런 류의 석조로 만드는 이게 이제 보물문화재인데 이게 유명한 거야. 근데 이따 가보시면 알지만 그 불상은 고려시대 졌지만 얘기 전설은 시대를 초월하니까 아까 겸일비라는 백제시대 스님이 6세기죠. 520년경에 꿈을 꾸니까 어디 뭐 여기 와 보니까 막 큰 바위가 있는데 깨서 보니까 막 불상이 생겼더라. 그래서 뭐 새가 날라가지고 뭐 앉은 자리가 거기더라. 해서 이게 이름이 큰 대자 세조자 대조사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진 게 아니라 그런 미륵, 이 미륵이라는 게 미래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이 지나가면 미륵 세상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은진미륵이라든지 홍성에도 가면 미륵 있는데 이런 미륵불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나타난다. 그 이제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종류라고 보는 거지 메시아. 다음은 정암리 와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여 정암리 와요지는 부여군 장안면 정암리에 부여 백마강 건너 야산 남쪽 비탈에 있는 백제 가마터입니다. 1992년 5월 4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373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백제 사비시기 538년에서 660년에 도성에서 썼던 기와와 토기들을 굽던 가마터입니다. 1987년 발견된 이래 91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기와 가마들이 원 상태로 잘 남아있어 백제의 기와 제작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가마의 형태는 풍화된 안반층을 옆으로 파고 들어가 만든 지하 가마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백제의 기와 제작 기술이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 읍내에 있는 군수리 절터, 동남리 유적 등의 백제시대 건물지에서 나온 연꽃무늬 수막새는 이 가마에서 나온 것과 똑같아서 여기서 생산된 기와가 공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에서 백마강을 건너 남쪽의 정암리 내동마을 옆의 북쪽으로 경사진 상기슭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의해 1988년, 90년, 91년 3차례에 걸쳐 조사돼 백제 가마 11기와 고려 가마 1기가 발굴됐습니다. 백제 가마는 평효가 5기, 계단식 등효가 1기, 무계단식 등효가 2기인데요. 모두 화강암 풍화토를 파고 만든 지하식 구조로서 천정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백제시대의 기와 가마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연화문 와당과 석가래기와 적자형 전편과 무문전, 망세 기와와 토기 등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들 중 특히 연화문화당은 부여 동남리나 군수리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해서
이 유적이 당시 도성 내에 기와를 건조하여 공급하던 주요 가마터로 밝혀졌습니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가장 활발하게 생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적으로 지적된 면적은 이 일대 62,402제곱미터입니다. 백제 왕궁에 공급하는 기와를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발굴한 게 비지구에서 나온 게 파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이게 와요지가 요런 게 그 넣고 하는 군역이 비지구에서는 이런 가마가 나왔고 거기서 연꽃무늬 이런 여기서 탔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요 똑같은 게 저쪽에서도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맞잖아. 여기 생산지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문화재 고고학이나 이런 쪽 분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집을 지으려면 기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와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부여 정암리 와요지는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이 터가 사족이요, 사족. 기와 가마터이고 아까 요 금강이 우리 나당 전쟁 때 그 슬픈 전설 때문에 요 부여 부수산 뒤에 가는 강을 똑같은 금강인데 백마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야. 백마 소정방 그러니까 쳐들어올 적에 그 뭐야 이걸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 막 풍랑을 일으킨 게 용인데 뭐 이 금강에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누구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잡는 게 백마라고 해서 백마를 미끼를 써가지고 그걸 잡고서 부여 부소산성을 점령해서 3,000사람 안 됐겠지만 300명 정도 궁녀가 무서우니까 18원 금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 그게 낙화암이야. 이게 그래서 백마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마강 달밤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굉장히 슬픈 전설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발굴을 했고 해보니까 10개의 이런 백제시대 가마터가 있어서 여기 기와와 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술이라고 여기도 유명해요. 지금도 그 지명을 써요. 그 저쪽 강 건너 부여 읍내에 군수리와 동남리라고 그 지금도 있어요. 저도 여기 좀 살았었는데 거기에 관북리도 부수산 바로 밑에고 거기에 기와를 공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홍주의 길 본편에는 임덕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회의 흥미진진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홍주의 길 본편이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홍주의 길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